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너무 자세한 내용을 많이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중간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직계, 존비속의 인정과 부정 사례, 손해배상 사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사례에서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 그리고 두 번째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실제 거주가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 세 번째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실제 거주한다고 갱신 거절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사례, 또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한 사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로 인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 피신청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신청인은 임차인이 되겠죠. 이에 대해 피신청인 임대인이겠죠.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이 본인의 실거주로 인해서 임차인의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신청인이 임차인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생겨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제6조 3의 제1항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 중에서 8번째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에게 소명 자료 등을 제시하여 현재 기존 임대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에서 갱신 거절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나 문자나 통화 이런 여러 가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실거주 필요성을 납득시켜서 임대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만일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가 허위인 점이 밝혀질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계약갱신을 거절당해서 이 집으로, 본인의 집으로 실거주한다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나 매매가 됐을 때 그럼 손해배상액을 줘라. 지금 현재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임차인한테 임대를 한 것도 아니고 매매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주 사유는 인정하되 허위인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2천만 원의 지급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보통 2천만 원이면 좀 큰 금액인데요. 2천만 원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임대인이 본인은 실거주를 할 것이니까 이런 2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든 안 하든 자기는 낼 일이 없으니까 합의가 가능했겠죠. 근데 이 합의 기간은 2년으로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2년으로 예상한 이유는 기존 임차인이 실제적으로 이 집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2년 거주를 할 것이니까 2년 이후에 생기는 임대차나 새로운 매매는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조정이 된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로 피신청인이 적법한 갱신 요구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피신청인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허위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이 피신청인은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의 계약갱신 실입주 사유가 허위라는 것은 어떤 의심이 들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피신청이 임대인은 직장 출퇴근 문제, 투병 중인 가족 병간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실거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개인사의 민감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병 중인 어떤 식구나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인 주장이 사실 임의로 드러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사례인데요. 세 번째 사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은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 직계비속이라는 얘기는 그 임대인의 자녀이겠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거주 소명을 요청하고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조정을 신청함. 그러니까 미리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이사하고 나서 실거주한다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산정을 해서 정하자는 이유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초 임대인은 이 주택을 매매를 이유로 현재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의심스러워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 피신청인의 실거주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직 그 기간이 되지도 않았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 실제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입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대인의 딸이 이제 직계비속이죠. 임대인의 딸이 아닌 제3자에게 해당 주택에 임대 및 매도를 한 경우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저희가 임대인의 실제 거주 갱신 거절이 인정된 사례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임대인의 물론 직계존비속 포함입니다. 실제 거주로 인한 갱신 거절이 부정된 사례. 첫째 사례로 매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6월경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 체결한 거죠. 2021년 1월경 임대인은 종전 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 신청인이 종전 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얘기는 이 임대인이란 건 매수인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 3월 초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종전 임대인이라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된 매도인이겠죠. 주택을 매수한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2021년 3월 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한번 그림으로 간단한 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만기 1개월 전까지였고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2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임대차 기간을 보면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6월경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거죠. A. 기존 임대인, B. 임차인, C. 새로운 임대인, 매수인입니다. 이 특별한 내용이 없이 2021년 1월경에 이 기존 임대인 A와 C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21년 3월 초에 이 주택에 살던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 기존 임대인이죠. 계약갱신 청구를 하였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한 거죠. 이 요구권 행사를 했을 때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 A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말에 새로운 임대인 C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죠. 이 내용으로만 살펴본다면 임대차 계약은 2년이었고 실제 매매는 2021년 1월경이었습니다. 만기가 21년 6월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 이 6개월 사이 안에 21년 4월 이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던가 임대차 권리 행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2021년 3월 초에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하였고 등기가 완료된 날은 2021년 3월 말이었습니다. 그럼 2021년 3월 초에 소유자는 기존의 A 임대인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A에게 정상적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위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이 신청인 임대인의 의견인데, 여기서 신청인 임대인은 C입니다. 매수인. 이 임대인, 신청인 C,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임차인 B겠죠?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21년 3월 초에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 종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정당하게 거절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퇴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우선 이 매수할 당시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정당하게 거절, 여기서 이 정당하게 거절이 되려면 이 종전 임대인이 실제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정당하게 거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실입주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고요. 이 종료일에 퇴거해야 된다는 이 입장 부분은 명백하게 내용만 봐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 2021년 3월 초 당시에 임대인은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고, 그렇죠. 내가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하는 거죠. 정당하게 행사한 게 맞고, 임대인은 2021년 3월 말, 여기서 이 임대인은 매수인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받은 것이라는 입장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 내용을 보시면 그 기존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을 당시에 실제적인 소유자, 등기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임대인을 기준으로 위에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의 효력을 그대로 승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현재 임대인은 임차인하고 좋은 협의를 이루어야 되겠죠. 결과를 보시면 조정위원회에서의 중재하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계약갱신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에 이에 대한 보상비로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비 포함 5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추가 거주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2개월 추가 거주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새로운 주택을 구할 시간을 준 경우죠. 이 500만 원으로 협의를 한 부분이 약간 좀 보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매였기 때문에, 매매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서로 간에 주장하기 나름인데, 적정선에서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서로의 합의가 이행이 안 될 시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협의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